안녕하세요. 수사장 소피아입니다. 오랜만에 북 리뷰를 해볼까요? 제목은 하마터면 남들처럼 살 뻔했다 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선물 받고 한참 안 읽었어요. 왜냐면 조금 그냥 독특한 삶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인가? 예,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저는 이제는 어떤 사람의 삶을 흉내내서 살지 않고 나는 나만의 삶을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지 오래라서 별로 그런 이야기에 흥미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부제가 뭐냐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로 우뚝 선 23명의 성공법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두 분의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대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팁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분은 디자이너 문승지입니다. 짠!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게 생기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인 최초로 글로벌 패션 회사 코스의 광고 캠페인에 참가한 디자이너고, 그 후에는 유명한 코오롱의 레코드, 팀버랜드, 서울시 등과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브랜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디자이너로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작가인데, 이분의 스펙은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디자인을 한 게 아니고 대학교도 수능 성적을 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이 대학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된 사람이에요. 면접으로 입학을 했고, 그 대신 이제 들어가서부터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재밌게 디자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신이 디자인한 그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쫄딱 망해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 디자인에 왜 제값을 못 받고 내 디자인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한 디자인 웹진에 적혀있는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외국 기자 600명에게 이메일을 씁니다.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하고, 내용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20대 디자이너 문승지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 만든 작품 몇 가지를 기자님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해외 유명 디자인 웹진 디자인 붐에서 연락이 오고, 또 다른 잡지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판매를 하고 있었던 그 제품이 소개가 됩니다. 네, 대단하죠? 그리고 또 어떤 잡지에서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인터뷰도 하게 돼요. 이렇게 외국에 보내게 되니까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더랍니다. 아, 맞아. 기회를 내가 만드는 거야. 왜 나는 내가 제안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좋은 방법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 요청도 오고 결국에는 유명한 글로벌 패션 회사인 코스에서 당신의 가구를 우리 매장에서 DP하고 싶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가고 싶은데 시간도 많았는데 영어를 못해서 가질 않고 이케아의 조립 책자 같은 그런 설명서를 따로 제작을 해서 나는 바빠서 설명서만 보낼 테니까 내 작품을 전시하세요 하고 보냅니다. 네, 그래서 전시를 하게 돼요. 그 엄청난 브랜드랑 손을 잡고 뭔가 콜라보를 했잖아요. 그 후부터는 더 많은 기회들이 계속 오더랍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도 협업 제안이 오고 우리한테도 와달라고 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주저하게 만드는 요 포인트가 영어여서 필리핀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디자인이 계속 북유럽 가구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도대체 북유럽이 뭔데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한 가구가 북유럽 스타일이래 하고 북유럽에 날아가 봐요.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살면서
다른 디자이너들이랑 교류도 하고 디자인 영감도 많이 얻고요. 네, 자유롭고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비자가 만료가 돼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유명한 가구 회사죠. 헤이라는 가구 회사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난 외국의 다른 가구 디자이너랑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뭐야? 그래. 나 헤이 가구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술멍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있는 회사 거기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우선 안심하고 그죠? 되게 대기업 입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가 굉장히 더 좋더라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회사보다는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가 되게 편한 거잖아요. 네, 이분도 알게 모르게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선택하면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이런 느낌을 약간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들은 다른 디자이너 친구가 실망했다고 하니까 당황을 했대요. 하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너가 하나하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정말 좋아 보였어. 그런데 왜 남의 회사로 들어간다는 거야? 아직 젊고 더 도전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의 이름을 빌려 살지 말고 내 이름으로 살자. 그래.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한국에서 있으면서 외국과 일을 하면 되겠지 하고 바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뭐 학벌이나 뭔가 스펙이나 자격증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간판, 여러 가지 경력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류로 주류로 인정받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스스로 받아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길을 선택을 했죠. 그것도 너무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외국의 600명의 기자에게 메일을 쓴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 포인트에 접목시켜 보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고 해외에서 자신을 알림으로 해서 또 다른 기회를 계속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인정을 받고 한국에서 주류로 편입하기가 이제 쉬워졌죠. 네. 근데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의 브랜드나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이분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분은 정말 일분이었습니다. 토머스 클레멘트라는 분인데요. 외모는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분은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80개 발명품에 52개 특허를 가진 의료기기 업체 오너라고 합니다. 이분은 6.25 전쟁 직후에 버려졌어요. 엄마가 너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그렇게 해서 앞만 보고서는 가다가 뒤를 보니까 엄마가 사라집니다. 네. 아버지는 미군이셨고요. 어머니는 한국분이셨고. 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졌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여기 뭐지? 엄마 없네? 하고 있는데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겨울이었는데 외투랑 신발이랑 뭐 이런 거를 순식간에 그 주변의 거린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그랬나 봐요. 그런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옷도 없고 신발이 없는 그 맨발로 다니면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네.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그냥 이렇게 길에서 자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다가 한 외국인에게 발견이 돼서 충현 보육원이라는 곳에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7살 때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그 한국에서의 그 고아로서 사는 모습이 진짜 너무 정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당연히 영어를 못하니까 되게 수업도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과학 숙제를 냈는데 그걸 본 선생님께서 너는 보통 똑똑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애 첫 번째 칭찬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가 입양이 된 그 집에도 자기 말고 다른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부모들도 다른 형제들을 좀 더 지원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오히려 이 아이는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부도 더 많이 해서 학교도 더 많이 다니고,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내고, 사업도 시작해갖고, 사업도 성공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입양을 보내놓고 자식을 찾고자 하는 부모들의 DNA를 정보를 얻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만약 입양인들이 또 자신의 부모를 찾고 싶을 때 그때 그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바로 연결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검사 시트를 만드는데 자신의 사재를 계속 털어서 지금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여기 내용에서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게 아내가 한국 분이에요.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자주 불러줬던 동요가 산토끼래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그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뜻이라고 한대요. 이제 그런 어떤 뜻인 것을 알고는 계속 그 마음에 남아서 보니까 어머니랑 헤어져서 자꾸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이 같아서 계속 그 노래의 그 문구가 생각이 난대요. 너무 아간데 불쌍하죠. 이분의 이야기 중에 되게 또 감명 깊었던 게 미국으로 입양이 되고 엄마가 이제 그 양 어머니시죠. 그 어머니가 생일 파티를 첫 번째로 열어주셨대요. 그랬더니 동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는데 친구들이 선물을 다 갖고 오더래요.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생일이라고 선물을 자기한테 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파티도 없었고 그렇게 선물을 막 받는 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물 같은 거를 이제 모아놨는데 이것을 다시 사람들이 다 뺏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가져가면 어쩌나 하고 그것을 지키고 서 있었대요. 자기 생일 파티인데 자기 생일 파티 내내 그 선물들을 지키느냐고 파티를 즐기지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케이크도 먹고 파티를 즐기고 다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대요. 내가 선물을 지키느냐고 파티를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결심했대요. 인생에서 다시는 바보처럼 파티를 놓치며 살지 않겠다. 남을 돕고 사는 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곧 인생이라는 파티에서 케이크 위 촛불처럼 반짝이는 순간입니다. 내 돈과 재산이 없어질까 걱정하면서 그 파티를 즐기지 못하는 바보 같은 짓은 이제 안 할 겁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인생이라는 파티죠. 네. 이 파티에서 내가 받은 선물들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파티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파티를 마음껏 즐겨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겪고도 정말 얼마나 단단할까.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 자존감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경지이지 않을까. 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려 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버리진 않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키워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행운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책을 보니까 정말 입양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막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미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뭔가 부족한 것, 뭐 더 좋은 집안 환경, 뭐 돈이 많은 부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갖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평생 원해도 갖지 못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디자이너분의 그런 기지와 그분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지금도 바로 채용을 해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제안들을 여러 가지 해보려고 지금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생겼거든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에 접목을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도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죠? 다음에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돌아올게요. 안녕.